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빅히트가 BTS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킬 투자에 자금을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공모주 투자할 때는 IPO 자금을 적절한 곳에 쓰는지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모주 내용 관련돼서는 종합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공모주 투자로 보여집니다. 그럼 빅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따분한 재무제표보다는 우선 좀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빅히트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출신인 방시혁이 2005년에 설립한 회사로 BTS 전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사입니다. BTS도 2013년 처음 나올 당시만 해도 음악 산업에 워낙 확고하게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3대 기획사가 있죠. SM이랑 YG랑 JYP가 있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었고요. 제대로 된 무대조차 서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해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영리하게 전략을 짠 게 한국보다는 좀 해외에서, 그리고 공중파 및 메이저 방송사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 등에 좀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BTS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그리고 일반 방송사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먼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메이저 방송사들을 주로 접하기만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을 때 당황하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런 거고요. 갑자기 BTS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듣기로는 해외 쇼케이스도 많이 다니고 유튜브 등에 엄청 자주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BTS 모든 멤버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상황에서 흑수저로 힘든 시절부터 본인들의 이야기를 풀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친근함에 더욱 공감대를 만들면서 엄청난 팬덤인 아미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의 엄청난 노력파로 알려지기도 하고, UN 연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부 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으로 인식이 되면서 스토리가 있는 단단한 인기 그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상시에도 항상 우선적으로 아미들 때문이라고 팬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공을 돌리면서 겸손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팬들에게는 광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대상이 된 거고요. 원래 세계에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BTS가 대단하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공부를 해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하니까 참 대단한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미에 가입하게 될 뻔했었습니다. 빅히트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BTS 얘기만 하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빅히트는 BTS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세븐틴, 뉴이스트 등을 보유한 플레디스, 그리고 여자친구를 보유한 소스뮤직 등 몇몇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의존도를 좀 낮추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히트의 매출 의존도가 BTS가 거의 100%에 달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속 적자를 내던 빅히트가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이 거의 매년 2배 가까이 오르고 이익도 덩달아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간 6천억 원의 매출에다가 연 1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된 거죠.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 등으로 좀 감소하긴 했지만 연간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SM 영업이익률이 한 6%고 YG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BTS가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달성을 했죠. 빌보드 역대 2주 동안 정상을 지킨 곡이 20곡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엄청난 일을 한 거고, BTS가 이렇게 1위를 달성하면서 한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한 1.7조 원 정도에 이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일부 언론에서는 뉴 노멀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단한 유명세를 끼치고 있고, 한동안 빅히트 사업 성장은 계속 BTS를 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방콘이라고 이제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되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방방콘이라는 게 이제 방에서 보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라고 하는데, 이번 6월에 한 100분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107개국에서 75만 명이 관람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고 보려면 티켓이 한 3, 4만 원 정도가 하는데 이게 75만 명이 사가지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만 한 220억 가량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밤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BTS의 팬으로서 콘서트 가가지고 제대로 된 인증을 하면서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이 아미밤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아미밤을 포함한 굿즈나
컨텐츠를 구입을 한다거나 콘서트 티켓을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위버스라고 하는데 상업화까지 엄청나게 잘 적용시켜서 성공적으로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 자체도 굉장히 잘 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존 BTS 멤버에게 1인당 한 100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나눠줬다라고 하죠. 이거는 또 아미들에게도 주식을 매입할, 참여할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을 할 것 같고요. 이번 수요 예측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S 팬덤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주를 모으겠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방탄소년단으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건데요. 빅히트가 2018년 98%로 2019년 이전까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의존도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2019년부터 기업 인수 및 새로운 그룹 속에 새로운 그룹이 이제 TXT라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보이 그룹을 다시 또 소개를 했죠. 등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BTS 의존도를 88%까지 낮추기는 했었고요. 이번 상장 자금도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쓰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BTS 멤버 대부분이 지금 군입대를 해야 되는 나이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의 군입대 문제가 좀 우려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병역 연기 대상자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을 추천하여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됐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법률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장 BTS 멤버 진이 2020년 12월에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남자 연예인들은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인기가 시들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 BTS가 빌보드 1위를 한 상황에서 경제 효과로 1.7조 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국위 성향의 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커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러한 이익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빅히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자가 뭐가 없겠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기업가치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카카오뱅크입니다. 하지만 이건 내년 초 상장 예정이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괜찮은 게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